자, 255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생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이 돼요? 생태탕이 됩니다.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 되죠. 낙지가 들어가면 뭐예요? 또 낙지탕 이러려고 그러죠. 연포탕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지적 측량의 대상은 도시개발 사업 요거 들어가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 측량이 아니라 지적 학정 측량. 그러면 15분을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돌린 거. 지적 현황 측량은 잘라봐요. 현황이 포인트죠. 뒤에 현황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현황 대비. 그래서 현황 측량이 됩니다. 이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되며 3번의 지적 측량 수행자 경계 보건 측량 출전하여 경계 보건 측량 대표적인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4번에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 방법에는 평판, 경위, 전파, 광파, 사진 측량, 이산 측량 방법에 따른다. 하나 더 한다면 전자 평판도 하나 있겠죠. 틀린 지문은 아니죠. 4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초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입니까? 지적 측량이 되죠.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입니다.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우리가 16번과 관련돼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측량 기간이에요. 자,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측량 기간이 길겠어요? 검사 기간이 길겠어요? 측량 기간이 길죠. 그럼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계산하는 걸 우리가 해줘서 여기에 가산하면 요 점수가 이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마다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그걸 계산하면 바로 지적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나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한다. 그럼 요 기간에도 불구하고 요 기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이냐? 4분의 3이 바로 측량 기간이요.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파트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마무리 지십시오 하는 문제가 16번부터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봐봐요. 그러면 측량 기간과 검경 기간 5일, 검사 기간은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 5일과 4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16번. 한 필지 토지에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 지적 측량 수행자의 측량 기간과 지적 소관청의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며칠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일과 4일을 고르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17번으로 가보죠. 문제 17번은 어떠한 형태인지 봅시다. 대형동 지정에서 토지의 분할을 불허하고자 한 경우 측량 및 검사가 모두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단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5일하고 4일을 더하니까 이게 며칠이 되죠? 그래서 9일이 되는 거네. 그래서 9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지적 측량 수행자와 의뢰인의 측량 기간과 검사를 합하여 20일로 합의하였다.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20일을 합의했다라는 것은 20일을 하게 했다는 곱하기 20 하면
자, 4, 5, 20. 그러면 15일이 바로 청량기간이요. 그 다음에 5일이 바로 검사기간을 우리가 골라내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청량기간을 물어봤어요? 검사기간을 물어봤어요? 청량기간을 물어봤죠. 그렇다면 여기 바로 뭐예요? 15일이 되네. 그렇다면 문제 18번의 지문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정답이 되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23회인가요?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가 나와 놓고 다음 중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여기는 5일, 4일, 여기는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작년에는 요 25일 때 출제됐는데 이걸 5분의 3하고 5분의 1을 장난을 쳤어요. 5분의 3, 5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19번입니다. 지적 청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청량을 의뢰한다.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다시요.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청으로 권치면 X가 됩니다. 자, 이번에 지적 청량은 이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한다. 세부 청량, 기초 청량. 그래서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가 되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이 되고 대표적으로 12개가 전부 세부 청량에 해당되죠. 그로 2번은 맞네요. 자, 검사 청량을 제한, 그러면 검사 청량과 대표적으로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한,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청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도 하자가 없습니다. 4번의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을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1.2 청량 수수료를 기록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입니다. 다음날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5번에 신규 등록 자르고 등록 전환 자르고 합병을 쭉마다 밀어 채취하죠. 합병은 청량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죠.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가 꼴이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별표 하나 넣고 조심해 놔야 됩니다. 이게 바뀐 사유예요. 자, 지적 삼각 청량 성과 및 경위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에게 다음의 부분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이래요. 그러면 면적 규모 미만 지적 확정 청량 성과에게 누가 검사하는가? 바로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만약에 면적 규모 이상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죠? 2번과 4번이 될 수 있어요.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거든. 면적 규모 미만이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 이 문제는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부분이니까 꼭 20번은 체크해놔서 마무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대표적인 15회 행태의 문제네요. 공인중개사의 이는 한 필지에 대한 경계 보건 청량을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했다. 아래 내용의 경우 검사 기간을 제한, 하면 검사 기간을 제한 청량기간 계산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A가 청량을 의뢰한 토지 소유 신수동 지적이며 지적 기준점 15점을 설치하여 경계 보관 청량을 실시하였다.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여기는 5일, 4일이 들어가겠네요. 자, 기준점 15점이죠. 16점이죠. 그러면 15점을 이하일 때 15일점은 4일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점이 남았어요. 한 점을 주는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한다. 그래서 1일. 그래서 5일이 되고요. 다음 여기 5일이 되네. 그래서 5 더하기 5는 10일. 그래서 요 검사 기간을 물어보고, 그러면 검사 기간까지 물어보면 9일이죠. 지금 물어본 게 무슨 기간을 물어봤죠?
청량 기간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10일이 되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검사 기간을 물어봤다. 그러면 검사 기간을 물어봤다면 며칠이 될까요? 그래서 9일이 되는데 9일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요 21번과 관련돼서 1번을 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그래서 가산하라고 그랬으니까 5번, 1번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다음은 지적 청량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가로로 하되, 청량 기간은 기억에 5일이 들어가겠죠. 5일로 하되. 자, 청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 기간을 하는 경우, 지적 기준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했어요. 그럼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에다 줄을 쫙 끊어놓고 우리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이것도 길출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이런 거는 뭡니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적 동안 청량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축척 변경을 위한 청량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적 확장 청량을 하는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교정회에서 도시계획의 세부 청량을 하는 경우, 지적 동원점의 신설, 재설치를 위해서 지적 삼각점 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의 설치를 필요한 경우, 정답은 4번인데 5번은 세부 청량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23번은 뭡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적 동원점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이다. 이 정도 안 풀어봐도 좋습니다. 그냥 의도로 한번 내본 거니까. 이 정도 출제하면 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지적 동원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위해서 지적 삼각점 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을 해야 한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 정도만 한번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근데 거진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24번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24번. 자, 지적 청량 의뢰 및 지적 청량 검사 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을 때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 초과 플러스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3번 맞고요. 지적 청량 신청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협의, 계약에 정하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해진 기간이어야 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4분의 1은 청량 기간이요. 4분의 3은 검사 기간이다. 아주 얍삽하네요. 4분의 3하고 4분의 1을 바꿔치겠네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다. 그럼 청량 기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그럼 청량 기간이 길죠. 얍삽하죠. 4분의 1, 4분의 3 바꿔치기 해놨네. 자, 5번의 지적 청량을 위해서 지적 청량 기준점. 자, 지적 청량 기준점 21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적 기준점 설치에 대한 청량 및 검사 기간은 각각 며칠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1점입니다. 자, 21점이에요. 그러면 21점은 15점은 뭡니까? 15점은 뭐예요? 15점은 4일을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21점에서 15점을 빼니까 몇 점이 남죠? 6점이 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로 나누면 4일은 4. 그래서 1일 더하고 2점이 남았으니까 1일. 그러니까 각각 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충분히 여러 문제 24번 힌트만 풀 수 있다면 우리 지적 측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가죠.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의 지적소관청은 청량성과를 검사하여 청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청량성과도를 지적청량수행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누가 발급해요? 지적소관청이. 누가에게? 지적청량수행자에게. 맞네요. 이번에 지적청량수행자는 청량 어린에게 청량성과를 지체 없이 송부해줘야 되고 3번은 지적청량수행자가 지적청량 어린에게 청량성과를 송부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다. 4번의 지적청량수행자는 검사기관이 경과한 후에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는 지적청량성과를 청량인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발급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사항으로서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대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청량수수료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로부터 징수하는데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바다로 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지적청량수수료는 공짜다. 그래서 이미 배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이네요. 자, 지적기준점 성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적기준점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은 여기부터 마무리 짓고 갑시다. 다시. 자, 청량기간은 며칠이에요? 5일. 검사기간은 4일이 되고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검은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뭡니까?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그 의미 잡아놓고요. 합의를 했다 그러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4분의 1.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꼭 캐치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6번입니다. 자, 26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거네요.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지적삼각점이 있고요. 자, 지적삼각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적삼각 보조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도건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삼각점 제도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요? 제도.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지적삼각점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지적삼각 보조점이 되고, 이렇게 그리면 지적도건점이 됩니다. 자, 정강거리. 우리 이제 바닥에 경계정간의 거리가 뭐예요? 우리 쭉 박혀 있어요. 그러면 콕질러 2호, 2호, 요거로 선적 2호, 2에서 5km, 1에서 3km고요.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습니다. 자, 청량성과 관리는 누가 하느냐? 관리는 요거는 시가 해요. 지가 하고 지가 합니다. 그래서 시지지. 열람도 뭡니까? 시지지. 그러면 자, 지적삼각점은 항상 시라고 우리가 잡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지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뀐 부분이 뭡니까? 과거에는 여기는 간보였는데 전부 공보 또는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잡을 거는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지적삼각점. 그럼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은 다르다라는 거.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 돼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청량이 되죠? 대표적인 기초청량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이제 지적기준점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면 됩니다. 1번 지적기준점이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거기 잘 돼 있네. 시지 지적청량을 정확하다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점이 바로 지적기준점이다. 여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치면 X가 돼요. 이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 설정하고 그러면 청량성과를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하면 X가 돼요. 3번의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 이전, 복구, 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며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한 고시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요 3번을 뭐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요 3번은 별표 하나 해놓고 반드시 조심해 둬야 된다는 거. 4번입니다.
지적기준점 성과 또는 청량부를 열람하거나 정보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며 5번의 지적청량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업무와 관련 업무의 대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지문 중에서 가장 26번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바로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6번을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주세요. 거기 해설도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문제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명칭과 관련돼서 그 밑에 해설 봐봐요. 자, 지적삼각점.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두조, 시도 중 두 자를 채택하고 1년 번호를 충남 10이라면 충청남도 그러면 충남 12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에서 보 12. 그러면 뭐예요? 지적삼각 보조점을 나타내는 거고 지적도건점 하면 뭐예요? 교자지 도자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놔라는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 지적청량 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재설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자, 26번은 샘플 문제로 잡아둔다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지적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지적기준점 무조건 X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번 X. 자, 충남 10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적기준점은 지적보건점이 아니라 지적삼각점에 해당되죠. 자, 지적소관청 매 분기마다 연 1회지 분기마다 그러면 4회 이상이거든. 아니에요.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 폐기 처분할 수 있죠. 자, 지적삼각점의 청량성과 이거는 C가 따먹어요. 나머지는 G가 따먹으면 돼요. 4번은 X네요. 자, 지적삼각 보존점의 청량지역별로 설치 순서에 1년 번호를 부여하되 연구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별로 1년 번호를 부여하고 경우 1년 번호 앞에 보조점에서 정답은 4,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가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중앙지적인 심의 얼결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축척 변경 치어시네. 그러면 요거는 축척 변경 이원해서 하는 거네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지적 청량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 지적 규제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지적 규제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이거는 작년에 추가가 돼서 개정됨으로써 28번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주사 간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의 지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시도에 뭘 줘요? 중앙지적위원을 둔다. 틀렸죠. 시도에 지방지적위원을 두고요. 지방 및 중앙지정위원수는 위원장 부영을 포함은 맞네요. 5인 이상 20인이 아니라 10인 10자로 권쳐야 되겠네요. 자, 3번의 지방 및 중앙지정위원회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 아니라 제한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량에 관한 적부 재심사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가 아니라 제자가 빠져야죠. 심사합니다. 자, 5번의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은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에 두죠. 5번이 맞고요.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이제 이 문제 아주 샘플 문제 연습해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적청량 적부 심사 청구할 심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근데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번은 맞네요.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30일, 그래서 해부 30일 맞네요.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3번 맞고요. 심의얼결 90일이 아니라 심의얼결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60일.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요 30표는 올해 출제 예상되는 문제니까 잘 잡아서 리피트 해 두셔야 돼요.
자, 31번으로 갑니다. 자, 265페이지에요. 자,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넘겼다고요? 예, 31번 보죠. 제작 역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1번은 뭐예요? 자, 제작 역량 수행자는 제작 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고 우리 제작 적부 심사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제작 역량 수행자죠. 1번 X. 2번은 해부 30일, 15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3번 가보죠. 자, 중앙지적은의 의결서 3번을 송부하는 제작소 관청 점파를 준비해야 돼. 끝에 신청이 한 정정이다.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죠. 3번은 X. 자, 4번은 지방지정 의결을 불복하는 토지 소유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앞도 뭐다 90일이죠.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X. 자, 3번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정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앞도 7일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완벽한 문장이네요. 자, 30번, 31번 자유자재로 부사가 돼야 돼요. 올해 출제 예상 문제들입니다. 다 32번입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와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척변경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잘라요. 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맞네요. 지적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토지 소유자 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정답은 2번이죠. 축척 변경은 2분의 1 포함돼야 되지만 우리 지적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이 없어요.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위원장은 축척 변경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나 왜 비상설 기관임으로써 지적위원회의 경우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히 임원장이 된다. 당연 위원장이 되죠. 그러면 3번은 맞다. 지적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은 하나 축척변경위원회는 비상설기관으로서 임기가 없다라는 거에 규정이 없다. 그럼 맞네요. 여기는 모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축척변경위원회와 지적위원은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의결 정족수가 바로 5번에 나와 있죠. 32번도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아직 비교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런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32번 문제도 우리가 풀어놓으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4장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문제는 요 1번부터 32번까지 문제 3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32번을 뭡니까? 1번부터 32번까지 아까 꼭 풀어보라는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시간이 없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은다면 1번부터 32번까지 한 5번 이상만 풀어본다면 우리 지적청량의 3문제 직관적으로 해서 3문제가 출제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뭡니까? 우리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약 부분하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를 몇 번 풀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요약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으면 아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요약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죠. 만약에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러면 요약 부분을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풀렸으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어디가 포인트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